이번 주는 주술회전 위크. 그 시작으로 저는 어제 주주패스에 다녀왔습니다. 성우분들의 연기와 오케스트라의 조합은 아주 감동적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생으로 듣는 오가타상의 오코츠가 정말 최고여서 명불허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술회전 227화의 타이틀은 이내마경 신주쿠 결전호. 지난 화에서 고조가 보여준 반전 술식에 의한 과열된 술식의 회복, 먼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육체를 치유하는 것은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것, 술식을 치유하는 것은 오버히트한 기계를 냉각시키는 것, 냉각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영역 전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과열된 술식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구조인데요. 다시 말해 반전 술식에 의한 술식 치유가 불가능한 이유는 본래 고장난 기계를 수리하는 기술로 기계를 냉각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고조 사토루가 이것을 해냈으므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지만 오코츠에게는 의문이 남습니다. 오코츠가 걱정하는 것은 아마도 속박, 무언가를 대상으로 해서 반전 술식으로 과열된 술식을 회복한 것이 아닌가. 주술회전 영권에서 목숨을 건 속박으로 수뇌포를 날린 경험이 있고 고정 관전팀 안에서는 그나마 고조 레벨에 가까운 인물이 오코츠이기 때문에 그의 독백은 무섭고 불길하게 들립니다. 226화에서 고조는 아카를 날린 후 복마 어주자의 필중 효과 범위 밖으로 나갔는데요. 이때 스쿠나가 전개한 영역은 최대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런 코멘트를 많이 받았는데, 고조의 영역이 파괴되는 장면을 보면 미즈시의 크기와 고조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어떻게 봐도 반경 200m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쿠나는 고조의 영역을 바깥쪽에서 파괴하기 위해 방대한 영역 효과 범위를 좁히는 대신 참격의 위력을 끌어올렸다고 하며, 고조가 아슬아슬하게 필중 범위 밖으로 나가자 이번에는 복마 어주자의 효과 범위를 최대로 넓히려고 합니다. 이에 대항하는 고조의 두 번째 영역 전개. 결계술은 안쪽에서 내성을 올릴수록 바깥에서 들어오는 힘에 약해진다. 영역은 가두는 것에 특화한 결계, 반대로 침입하는 것은 쉽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역 전개는 바깥에서 공격을 받아 결계가 파괴되었지만, 이번에는 결계의 대내 조건과 대외 조건을 역전시키는 것으로 바깥에서의 공격에 강한 결계를 구축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관전팀이 딱히 놀라지 않는 걸 보면 영역의 요건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하려고 하면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내 조건과 대외 조건이 나온 것은 주술회전 20권. 이때 우로와 이시고리는 주도권을 오코츠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 리카가 결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웠습니다. 세 가지 이유로 결계는 붕괴하는데 1번과 3번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2번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었는데요. 리카를 결계 안에 들이지 않으려면 결계를 더 빠르게 구축하거나 바깥에서의 공격에 강한 영역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보통의 영역을 전개한 오코츠와는 달리 우로와 이시고리는 대내 조건과 대외 조건을 역전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바깥에서의 공격에 강해진 결계 덕분에 고조의 영역은 파괴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결계 내에서 서로 술식의 필중 명령을 지워 중화시키는 상태에서의 채술 대결. 여기서 고조도 깜짝 놀란 스쿠나의 영역 전개와 영역 전연 동시 사용이 그려집니다. 영역 전연 중에 쓸 수 없는 것은 어디까지나 육체에 새겨진 생득 술식으로 한번 영역에 부여한 술식은 별개, 그래서 이론상 영역 전개와 전연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연은 술식을 탑재할 수 있을 만한 영역에 일부러 술식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용량을 비워 거기에 상대의 술식을 흘려보내 중화하는 기술, 영역 전개만큼은 아니라도 많은 주력을 소비할 것으로 보이므로 주력량과 기술 면에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건 스쿠나 정도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224화에서는 전연으로 무화한 배리어를 깎아내기는 했지만 관통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전연의 출력이 올라가 순식간에 고조의 몸에 공격이 도달합니다. 한번 영역에 부여한 술식은 별개, 이 부분은 해석에 따라서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영역 전개는 결계에 술식을 부여하는 것으로 성능도 출력도 레벨이 달라지고 영역 전개 중에는 통상 술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영역에 부여한 술식을 마치 외장형 술식처럼 별개로 취급한다면 복수 술식 소유자는 영역 내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통상 술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영역 전개와 전연의 동시 사용은 대단하긴 하지만 고조에게 딱히 데미지를 주지는 못하는데요. 그럼에도 스쿠나가 전연을 사용한 진짜 이유가 밝혀집니다.
결계 내 서로 술식의 필중 명령을 지워 중화시키는 상황에서 스쿠나는 복마 어주자의 필중 술식을 5% 전환. 필중 술식이 사라지면 고조의 무량 공처를 상쇄할 수 없어 그의 머릿속에는 무한의 정보가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무량 공처 대책이 바로 영역 전연. 무량 공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고조 사토루 본인과 그에게 닿은 자. 이것은 주술회전 2권 조고전에서 밝혀진 정보로 실제로 이타도리는 고조의 영역 안에 있었지만 고조가 이렇게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고 이타도리 안에 있던 스쿠나는 이걸 보고 있었습니다. 전연으로 고조에게 공격이 맞는다는 것은 곧 고조를 건드릴 수 있는 것, 그 결과 무량공처를 회피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의 영역 안에서 필중 명령을 끄는 디메리트를 속박으로 걸어 영역 밖에서 참격의 위력을 더욱 증가시킨 스쿠나는 바깥에서의 공격에 강한 고조의 영역을 보란듯이 다시 밖에서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주술회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 속박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 명확하고 일관된 룰 덕분에 주술회전의 배틀이 한층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면 다시 그것을 상회하는 대책을 세워 행동으로 옮기는 상황, 그 대책이 보통의 술사는 실행은커녕 상상도 못하는 레벨이라는 것도 대단한데 이런 배틀을 보고도 아직도 스쿠나와 싸우려고 하는 카시모가 실은 가장 대단해 보였습니다. 역시 225화에서 하카리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화가 난 카시모가 때렸거나 카시모가 싸우러 나가려는 걸 말리다가 맞은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결계가 파괴되어 또다시 쏟아지는 참격을 받는 고조. 그러나 단번에 목이 잘리고 피투성이가 된 이전과 비교하면 상처가 깊지 않습니다. 비전 낙화의 정. 3대 가문에 계승되는 독자적인 영역 대책으로 필중의 술식이 발동해서 닿은 순간 카운터로 주력을 해방해 몸을 지킨다. 그래서 무의전변이나 무량공처처럼 영웅 공격, 정신 공격, 닿는 순간 패배가 확정되는 복잡한 술식에는 맞지 않지만 반대로 참격과 같은 심플한 물리적 공격을 방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고조는 낙화의 정을 발동한 사이 반전 술식으로 과열된 술식을 치유하고 세 번째 영역을 발동하는데요. 이번에는 스쿠나의 필중 효과 범위가 통째로 결계 내에 들어갈 정도로 거대한 영역을 전개. 하지만 이것은 결계를 닿지 않는 영역이 아니라 결계를 닿는 영역의 크기를 늘린 것뿐. 예를 들어 피자 반죽을 크게 하면 할수록 두께가 얇아지는 것처럼 영역이 커지면 영역의 정밀도는 내려가 결계의 강도가 떨어지고 영역 내 줄다리기에서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고조가 택한 수단은 결계 압축, 영역의 범위를 넓히면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반대로 영역을 극한까지 압축하면 정밀도는 극한까지 올라간다는 것, 영역 내 줄다리기에 버티면서 영역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역을 전개할 때 구축하는 결계는 안과 밖의 부피가 전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곤의 영역은 끝없는 바다, 고조의 영역은 우주 같은 공간이 펼쳐져 있지만 밖에서 보면 그냥 작은 구체입니다. 마히토의 영역은 그 크기가 4층 건물 높이에 불과했으므로 반경 200m에 달하는 스쿠나의 영역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알 수 있죠. 만약 바깥의 1m가 영역 내에서는 1cm에 해당할 정도로 공간이 압축되어 있는 듯한 상태를 보통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고조가 보여준 결계의 압축은 이것을 극한까지 추구한 것. 먼저 영역 내의 부피를 영역 밖의 부피와 거의 똑같이 설정해서 결계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넓힌다. 그리고 영역 내 부피를 조정하면서 결계를 압축시키는 것으로 스쿠나와 복마 어주자를 통째로 극소 사이즈 영역에 넣는다. 일단 영역 안에 넣어버리면 스쿠나가 효과 범위를 200m로 설정한다고 해도 바깥까지 도달하는 일은 없으므로 결계의 외곽에 스쿠나의 필중 효과는 미치지 않고 영역이 파괴될 걱정도 없습니다. 고조의 독백을 보면 영역의 성능에서는 어쩌면 질지도 모른다고 어느 정도 예상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술식의 성능에서는 고조가 압도적으로 위, 즉 영역의 성능에서 오는 메리트를 없애 순수한 술식 승부로 끌고 간다면 고조가 유리하다는 것인데요. 단지 스쿠나에게는 후가, 10종 영법술, 요로즈가 남긴 것 등 아직 숨긴 패가 많기 때문에 반대로 고조를 함정에 빠뜨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력 효율이 좋은 고조에게 주력 고갈은 없다. 하지만 그건 통상적인 운용이 전제, 연속으로 영역을 전개한다면 얘기가 달라질지도 모른다. 여기까지의 전투에서 고조가 사용한 큰 기술은 영역 전개 3회, 반전 술식에 의한 술식 치유, 스쿠나는 영역 전개, 반전 술식, 영역 전개와 전연의 동시 사용. 이렇게 보면 주력 소비가 극심한 것은 고조로 보이지만 고조는 유관 덕분에 주력 효율이 좋고 스쿠나는 고조보다 주력량이 2배 이상입니다. 둘 다 그렇게 간단히 주력 고갈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큰 기술을 펑펑 사용할 것을 생각하면 남은 주력량이 승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3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3회 주술회전 인기투표 결과인데요. 1, 2, 3위는 예상대로였고 나오야가 6위인 것은 예상 외였습니다. 저는 8장의 투표권을 전부 하카리에게 보냈는데 하카리가 19위라서 좀 슬펐지만 게토가 지난 인기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4위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기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